탄핵 배지 달고 정치질 할 때는 니네들이 애국자인 줄 알았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로요, 이 뉴스들 하나하나가 다 소름 돋을 만큼 참 거북스러운데요. 자, 오늘 이 뉴스 보면서 제가 참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 이중성 진짜 구역질 나는데요. 정치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라고 바지끄댕이 잡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홈플러스 노조인데요. 이 이중성에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자, 삼성전자의 위험한 도박, 이 홈플러스 노조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지 가슴에 달고 장사했죠.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정치질 하던 홈플러스 노조가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단식까지 이어가더니 이제는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월급 받지 않겠다라고 쇼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따위로 일하면 회사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요, 집 밑에 홈플러스 있는데 홈플러스 안 갑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서 정치 선동질 할 때는 언제고, 일자리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눈물 콧물 짜고 있는 거 거북스럽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이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따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홈플러스 노조들 뭐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정작 회사가 무너지고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이죠.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그 돈 들고 들어가서 가정이 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이제 와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눈물 콧물 짜고 구걸하는 모습 참 과간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쿠팡 보고요, 반성한다라고 하면 홈플러스를 책임져라 라고 인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시민단체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했다라고 쿠팡이니 탈팡이니 막 하면서 정치 선동질 했죠. 그러면서 쿠팡한테요, 홈플러스 인수하라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건 뭐하고 자빠졌냐, 이 나라가 정상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 노조가요, 성과급 달라라고 지금 공장 가동 멈추겠다라고 지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는요, 24시간 풀로 돌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공장 하나 멈추겠다라고 하면 손실 금액이요, 수십조입니다. 법인세의 30%가량 책임지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그런 삼성에게 이익금 좀 생겼으니까 그거 우리 나눠 갖겠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겠다. 그런 파렴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 노조다라는 거죠. 자, 기업의 이윤을요,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 먹기만 혈안이 된 노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제 책이요, 교보문고 이 비즈니스에서 1등 먹었습니다. 원고는 오케이 좋다. 그런데 우파 성향의 정치 평론을 한다라는 이유로 출판사에서 제대로 빠꾸 먹었었는데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좌파들의 위선이 느껴지죠. 우파 성향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요. 지금 구글 코리아가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유튜브까지도 활성화시켜줍니다. 댓글 한 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정세 한번 보라라는 거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전 세계 경제를 인질 잡아가지고 까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봉봉쇄로 인해가지고요, 이란 하루에 7천억씩 벌던 원유 판매도 끊기고 역으로 수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란 내에는 초초 인플레이션 맞고 있죠. 시간 단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국민들 봉기까지 예고된 상황이죠. 자신들이 가진 무기가 영원할 줄 알고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로 몰아넣은 이란의 모습, 지금의 대한민국 노조들하고 다르지 않죠? 삼성이 망하고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오케이. 그런데 목소리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죠. 갑자기 레이건 대통령이 생각나는데요. 1981년 3월이었을 겁니다. 당시 연방 공무원의 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항공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노조가요, 임금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제 그리고 조기 퇴직 혜택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파업 개시 직후에 최후 통첩 날리고요. 그래도 파업을 이어가자 바로 파이어 해버렸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 해고 처리하고 다시는 복직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구적 재임용까지 막았죠. 처음에는요, 이 노조들이 콧방귀 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귀에 대해서 거부자들이 많았는데요. 11,345명 즉각 해고했고요. 다시는 복직 못하게 법적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전체 관제사의 70%를 해고했죠. 그리고요, 바로 비상카드 사용해가지고요, 군 대체 인력 투입했습니다. 군 소속 관제사들이요, 민간 공항에 즉시 투입돼가지고요, 필수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요, 비파업 관제사들, 직원들 현장에 배치해가지고요, 24시간 가동체제 유지시켜가지고 피해 하나 없게 만들었고요, 대규모 신규 채용 그리고 훈련 과정을 통해가지고요, 관제 시스템을 완벽히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레이건의 전공법과 이재용 회장의 노조 파업에 맞서 전공법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과 중심의 신인사 제도 강화하겠다, 무인 공정 가속화하겠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선택한 이 전공법은요, 이익은 나누고 손해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대체 시스템 구축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법적, 경영적 수단으로 응징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홈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뒤늦은 노조의 후회, 참 이럴 줄 몰랐나, 무지않을 수가 없는데요. 탄핵 배지 달고 선동에 앞장섰었죠. 회사가 잘 될 때는 정치질로 발목 잡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월급 안 받겠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데요.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제 와가지고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월급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어렵게 만든 건 홈플러스 노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노조는 뭐라고 했냐. 지난달 30일에요. 1,400여 명이 월급 수령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피와 땀의 결정체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그마저도 의미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에. 자, 서울회생법원이요, 원래 5월 4일이었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들 월급 안 받고 회사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될까? 저도 홈플러스 안 갑니다. 이마트 갑니다. 그 이유는 홈플러스 노조들이요, 거북스럽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되면요, 다시 이미지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삼성 노조도 생각 있는 노조와 생각 없는 노조, 이렇게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업 강행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노조들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있는 거죠. 성과급만을 목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라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다라는 거죠. 삼성이 24시간 돌아야 되는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피해금만 수십조고요. 그 피해금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삼성이다라는 기업의 신뢰까지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반도체는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일에 맞게끔 약속을 지켜서 납품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런데 삼성 파업으로 인해서 3주 정도 멈춘다라고 하면 모든 공정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와 거래하던 기업들은 대체 기업을 찾겠죠. 대만 반도체 는 SK 하이닉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기업 손실은 수십조 원이 아니라 더 막대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이익금을 기술 생산과 제품 생산에 재투자하지 않고요, 노동자가 다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 어떤 주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 누가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도 폭락을 할 겁니다. 주주들이 떠난 삼성의 고용 안정, 임금 보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야, 이 돌대가리들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주의에 물든 이 공산당 세력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과거에요, 이 공산당들이 남침해가지고 기어 들어왔을 때 동네마다 부자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찔러 죽이고 재산들 다 꺼내고 외양간에 있는 소, 돼지 잡아먹고 동네 잔치를 막 벌이고 소, 돼지 들고 북한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 김정은 수령님이 내주시는 쌀 한 톨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죠. 당장
당장 배불리 먹고 즐거웠을지는 몰라도요. 그 결과가 지금 김정은 밑에서 다 같이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게 북한이다라는 겁니다. 기업 이윤을요. 재투자가 아닌 분배의 대상으로 보는 노조의 시각이 바로 공산주의 망상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다 같이 그지같이 사는 세상은 존재하죠. 북한, 이란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뭡니까? 미국과 멀고 반미하는 세상이고 권력과 부가 한 곳에 집중해 있죠. 지네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파라다이스를 꿈꾼다라는 건 뇌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살고요.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도 살 수 있었고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었다고. 공부 잘하고 노력만 하면 답이 오는 세상이었다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계층 간의 사다리를 끊어내는 게 누구냐?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외치고 있는 좌파리들이다라는 거죠. 자, 기업 이윤은요. 다음 세대 기술과 제품을 위한 재투자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볶아먹고 삶아먹고 뜯어먹고 그런 노조가 있는 한 대한민국 미래가 깜깜하죠. 밝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홈플러스 노조의 뒤늦은 후회는요. 지 발등 찍은 결과죠. 삼성전자 노조도요. 무리한 파업한다? 결국은 지 발등 찍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똑똑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이윤을 노조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은요. 기업의 재투자,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거죠. 탄핵 배지 달고 정치질 할 때는 니네들이 애국자인 줄 알았죠. 직장 잃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하나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라가지고 잔치하고 에헤라 디에라 결국 끝은요. 북한이다라는 겁니다. 삼성 맞아요. 노조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무너진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박살납니다. 다 같이 그지 되는 세상이 온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가오는 6.3 대선은요.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 그리고 무능함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